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시장을 보고 있다 보니 혼이 나가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일기예보에서 갑자기 오늘 오후에 비가 올 확률이 70%라고 하네요. 바깥에 하늘을 보니까 날씨가 괜찮아서 그냥 나갔는데 오후에 진짜 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괜히 짜증을 내고 일기예보는 안 된다면서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폭락으로 아침에 두려움이 굉장히 컸는데요. 장중에 회복하던 시장이 오후 들어 낙폭이 커졌습니다.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심각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주식을 또 매수를 하고 있었고, 기관의 매도가 정말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매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한 1000억 이내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락이 커졌죠. 갑자기 매도가 나왔는데 그때 딱히 뭐 나왔던 뉴스나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를 쭉 보니까 그런 건 없었고, 오늘 기관이 그 코스닥에서 또 2,5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전체 합해가지고 한 7,00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7조 원을 넘은 것 같아요. 네, 6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계속 사고 있다. 네, 금리가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1.7을 넘었었다가 오전에 1.7로 끝났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우리 시장 장중에 1.73을 넘었었는데, 뭐 금리가 그 정도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겁먹을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제는 2년물이 10년물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지금 0.8을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0.2에 있던 게 0.6까지 오르더니 이제는 0.8을 넘었어요. 네. 어제 FOMC 공개 때문에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예. 오늘이 바닥일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를 일단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유럽의 마르킷 12월 서비스업 지표가 53.1이 나왔어요. 이전이 55.9였고 전망이 53.3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나쁘지 않았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FOMC가 발표된 게 4시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4시 조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미 유럽 시장은 끝났으니까 유럽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정받지 않고. 네. 유럽이 뭐 따로 좋은 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12월 ADP 고용이 80만 명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전이 50만 명이었고 전망이 40만 명이었는데 이게 80만 명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미국의 마르킷 12월 서비스업 지표가 57.6이 나왔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지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어제 미국의 FOMC의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회의록에서 중요한 얘기가, 금리를 생각보다 좀 빨리 인상할 수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후에 어느 시점에, 양적 긴축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적 긴축에 대해서 거의 뭐 만장일치로 그런 얘기를 했다. 원래는 지금 금리를 6월 정도에 올리지 않겠냐라고 생각했고,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5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3월 달이 더 유력해지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근데 12월 달 연준 회의를 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줄타기를 아주 절묘하게 했다고 제가, 시장이 올랐잖아요.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오늘은 빠지냐 하는 거죠. 네.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를 연준 의장이 다 설명을 했잖아요. 네. 설명을 했는데 지금 뭐가 달라졌냐 하는 거죠.
근데 연준이 어떤 이렇게 애매한 말을 해요. 어느 시점에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뭐 이렇게 얘기만 하니까 그 문구 하나 이거 바뀐 거 뭐 일시적인 단어 빼고 뭐 이런 거 때문에 시장이 막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계속 그 나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하고 비슷하게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막 갑자기 커지거든요. 주가가 빠질 때는. 그래서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더 매도를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위기 이후에 ETF의 그 규모가 커지면서 기계적인 매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일정 부분 이상의 하락이 나타날 경우에 매도가 더 쏟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렇게 확 밀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매도의 일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거든요. 물가가 높으니까. 마이너스인데, 그게 이제, 기술주가 상승하는데 큰 힘이 되는데, 이게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양적 긴축을 할 경우에, 이게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기술주한테 가장 안 좋다. 이래서 이제 그쪽으로 매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뭐 게임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외국인은 게임을 샀습니다. 예.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팔았지만, 그거는 뭐 실적이 안 좋다고, 뭐 오딘인지 하는 그 게임의 실적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판 거고, 나머지는 샀어요.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도 사고, 뭐,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은 많이 샀어요. 근데 아침에 2차전지 소재주들이 이렇게 살짝 올라왔었거든요. 그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조금 매도가 더 확산된 게 아닌가. 하여튼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뉴스를 좀 더 보면,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미국의 가계 자금이 지금 현금 자산의 잔고가 2조 9천억 달러 정도 있다고. 그리고 기업의 현금성 자산, 이게 3조 1천억 달러 정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합해서 6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현금이 너무 많아요. 가계하고 기업하고. 네. 이것 때문에 올해 시장도 좋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 큰 상관은 없겠지만, 카자흐스탄에서 가스 가격 인상, 최근에 물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 정부가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뭐 군대를 파견을 했어요. 막 공항도 점거하고 난리가 났는데, 물가가 높으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물가를 끌어내릴 필요가 있다. 근데 물가가 예전에 옐런 의장이 있었을 때 그때는 물가가 1.5%에 있었어요. 근데 이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했는데 물가가 오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필립스 곡선이 틀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그러다가 금리를 올렸는데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예. 근데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걸 끌어올리는 거 하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 있는데 내리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달에 공급단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 때문에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뭐 살짝 넘어갔지만 그 얘기가. 네. 연준이 공급단에서 발생한 이게 문제가 생긴 거를 거기 가가지고 뭐 이게 그걸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화정책 쓰는 사람이지. 예. 지금 이 공급단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이 해소가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지금 벌써 몇 번에 걸쳐서 뉴스가 나왔잖아요.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했고, 반도체 수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급하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끌어내릴 만한 그런 요인이 될까? 그거를 지금 시장이 두려워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일단 뭐, 주가는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 정신을 잘 차려야 되거든요. 예. 이게 너무 겁먹지 말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 영국의 여왕의 자산이 3분의 1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거 회복하는데 몇 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우리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빠지니까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예, 화도 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왜 빠졌고,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고, 제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낸다면, 그걸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시장이 이렇게 오르다가 밀렸잖아요. 수익률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좋았지만 후반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익을 많이 못 내거나 아니면 손실을 계속 보고 있다가 12월 달에 갑자기 뭔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걸 다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지금 찾아야 돼요. 시장이 다 많이 빠졌잖아요. 잘 오르던 것들도 빠지고, 그냥 빠지던 것들도 더 빠지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막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신을 잘 차리면, 예,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일단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빠지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빨리 올라가서 회복하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빨리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교체할 때 내가 지금 손해가 나 있는데, 이거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기회는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잡는 건 내가 잡는 거죠. 내가. 네.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힌트를 제가 자꾸 드리거든요. 네. 물론 그게 뭐 답은 아니겠죠. 70%의 확률. 네. 그러니까 뭐 도움이 좀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힌트를 드리는 게 저의 목적이니까, 네. 뒤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뉴스라기보다는 아주 놀라운 뉴스가 있었는데, BMW에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iX 플로우라는 차를 내놨는데, 이 차가 색깔이 바뀝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흰 차가 회색으로, 그리고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네. 아주 놀라운 기술. 이거 영화나 이거 만화에서 보던 기술 아닌가요? 버튼 하나 누르면 차가 색깔이 바뀌는. 마이크로 캡슐을 가지고 이거 도장을 해가지고 색깔을 바꿀 수 있다. 미래에 나오는 얘기죠. 네. 그게 지금 나왔다라는 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마존하고 뭐 스텔란티스가 뭐 협업하기로 했다. 그리고 뭐 GM이 전기 트럭, 픽업 트럭, 실버라도 그걸 내놨다. 그리고 뭐 그 월마트하고 페덱스 이런 데서 전기 트럭 뭐 5,000대, 2,000대 뭐 주문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루시드가 유럽에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중국 시장이 또 빠졌는데, 어제 중국 시장이 빠진 거는 그 인터넷 기업들 거기 이게 과징금, 독점 금지 그거 위반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텐센트하고 빌리빌리하고 알리바바, 징동 반독점 위반 이렇게 했고, 그리고 유동성을 이틀째 큰 폭으로 회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뉴스를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인민은행에서 뭐 회수했다라는 뉴스가. 하여튼 뭐 회수를 했다. 하여튼 그래서 빠졌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는 리커창 부총리가 1분기에 중국의 경제를 안정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시장은 회복을 하지 못했다. 네. 오늘 일본도 많이 빠졌는데, 뭐 일본은 뭐 연휴가 좀 우리보다 좀 더 길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만일에 지금 미국이 긴축을 서두른다 그러면 제일 타격이 큰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금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20일 날 금리를 내려가지고 주가를 폭락시켰잖아요. 이상한 그런 금리를 내려가지고. 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긴축을 서두른다 그러면 제일 많이 빠져야 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 예. 우리나라가 더 민감하게.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거나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세계 어느 주식시장이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1등 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다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1등부터 또 꼴찌가 생기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1등부터 꼴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1등이 운용하는 자산하고 이 꼴찌가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똑같거나 오히려 뭐 역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영향력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보면 시장의 등락이 최근에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지금 손실 크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모더나 얘기하셨는데 모더나 지금 50% 이상 빠졌어요.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예, 잘못 사면 주가 크게 손실 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뭐 희망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1년에 돈 벌 기회를 한 두세 번 줍니다, 항상. 예. 그거 잘 잡으면 되거든요. 오늘 그 3시 정도에 기재부에서 그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여기서 수소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수소하고, 그리고 탄소 포집. 이런 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세액공제, 이런 거를 크게 확대해주는 그런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는 들어갔는데,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안 들어갔어요. 뭐 옐로 수소도 있고 뭐 이게 갖다 붙이는 건 많은데, 수소도 추출할 때 탄소가 배출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판별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블루 수소는 들어가 있어요. 일단 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영향을, 뭐 전혀 시장에 영향은 없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뉴스들은 좋은 뉴스이긴 한데, 오늘 뭐 2시 이후에 시장이 빠지면서 다시 2시 조금 넘어서 그 개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해가지고 시장이 살짝 올랐다 다시 내려갔거든요. 개인의 선물 매수 매도는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방향을 트는데, 그거 오늘 외국인이 6,500계약 정도 선물을 매수하다가 11시에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 줄이다가 막판에 그렇게 개인이 매수했다가 매도를 할 때 다시 매수를 살짝 늘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주식 매수도 한 500억 정도 선에 있다가 1,800억으로 올라왔어요. 네, 매수를 더 많이 했거든요. 네. 주식을 매수한다. 선물은 매도하더라도 주식은 매수한다. 지금 외국인이 11월 11일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양이 7조를 넘었습니다, 지금. 7조를 넘었는데, 이 사람들이 12월 달 선물 옵션 만기 때 2월을 시켰어요. 선물 매수분을. 시켰는데, 지금 한 3조 원을 매도를 했거든요. 네. 해칭을 하는 거죠, 해칭. 해칭을 하는 거는 시장을 강하게 끌어내리려고 해칭을 하는 게 아니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두려워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처럼 12월 연준 회의에서 이미 파월 의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회의록은 그때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심각하게 빠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빠질 때 이게 매도가 뭐 기간도 제가 뭐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매도를 더 할 것 같다라고. 시장이 빠지면 펀드 매니저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빠지는데 주식을 매도를 안 하면, 시장이 빠지는데 왜 주식을 매도를 안 하냐고 비난을 하거든요. 그럼 매도를 해야 돼요. 예, 펀드 매니저는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용상의 어떤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의 배당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는 끝났는데, 오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제 매도가, 선물도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매도가 더 나온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뭐 이렇게 저점에서, 제가 매수를 안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관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못 해요. 빠지는데 매도를 해야지 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네. 오르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기관은 바닥에서 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은 외국인이나 연기금 정도 수준입니다. 연기금이 사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사든지, 둘 중에 하나 사면 이제 턴을 하게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뭐 기관의 매도는 이제 거의 다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거의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준 의장이 회의록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회의록에 나왔던 얘기가 공개됐다 해가지고 이거 뭐 다른 얘기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 물가가 어떻게 될지, 지금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2.7까지 올랐던 게 2.4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2.5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그걸 내리기 위해서는 연준이 지금 이제 많이 매수했던 그 물가 연동 국채 그거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네. 근데 이 2017년도, 18년도, 2017년도 10월 달에 그 자산 매입, 연준 자산을 축소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때 바로 시장이 빠지지 않았잖아요. 시장이 2018년도 1월 말에 빠졌잖아요. 근데 뭐, 그때는 그때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보면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그게 빠지고 나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빠질만 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2018년도 여름 때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금리를 올렸어요, 그때. 금리를 올리다가 2019년도 4월달 그때부터 연준 자산이 줄어듭니다. 4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5천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네. 그때 주가가 많이 빠지잖아요. 200포인트 정도 빠지거든요. 네. 빠진다 해가지고 뭐 계속 절망적으로 뭐 계속 지속적으로 빠진다. 끝도 없이 빠진다. 오늘 뭐 증권사 한 군데에서는 2700 중반까지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빠지면 빠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르면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네. 제가 생각에는 오늘 저점일 가능성이 뭐 70%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주식에 대해서, 주식은 뭐 특별하게 오늘 제일 관심을 가졌던 주식이 현대 글로비스죠. 네. 지분 10%를 칼라일 사모펀드에다가 넘겼는데, 글로비스하고 현대 모비스가 급등했어요. 지금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 격으로 보는 게 현대 모비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분, 대주주의 지분 변동, 이거 규제 때문에 팔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려면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취득을 해야 돼요. 정의선 회장이. 예. 모비스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대우조선이 LNG 이 조선 이거 두 척 또 수주했다고. 오늘 조선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일알미늄이 1595억 2차전지 양극박 소재 공급 계약 맺었다고 해가지고 올랐고, 그리고 M2I라고 스마트 팩토리 휴먼 요거 HMI 1위 회사인데, 요거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한다고. 지금 스마트 팩토리 공정화 시스템 요거 만드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M2I. 괜찮은 것 같고, 이수학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또 얘기를 했는데 실적이 좋다. 이수학 자체는 좋아요. 자체는 좋은데 이게 자회사들이 계속 적자여가지고 정말 안 오르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이 있다. 그리고 대보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이거 탈철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최근 그 공급 계약 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탈철기, 양극재에서 극소량의 철까지도 이렇게 분리해내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뭐 지금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와 관련돼 엮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최근에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코인테크, 이게 107억 글로벌 대형 기업하고 이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것도 스마트 공정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공급 계약 공시를 보니까 상대방 회사가 아예 없어요. 그냥 글로벌 대형 기업이라고 써 있는데, 예. 어디다가 납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도 보니까 회사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싸지는 않은 것 같다. 예. 그리고 중요한 뉴스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APS 홀딩스가 1000ppi, 그러니까 그 픽셀 퍼 인치거든요. 1인치에 이제 픽셀이 몇 개 들어가냐, 1000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이게 최고가 600pp이거든요. 근데 오늘 1000ppi 그 O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게 지금 작년 9월인가요? 7월인가 9월인가 그런데 3000pp이를 지금 시범 생산을 했는데, 그걸 이제 애플에서 샘플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발표하면서 3000pp이는 하반기에 나올 것 같고 4000pp이는 지금 현재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나오면 이 정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AR 기계에 잔상 있지 않습니까? 잔상 흐름 때문에 이게 뭐 구토 현상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데, 그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게 엄청나게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APS 홀딩스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KINX라고 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이거 저녁에 수주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신규 시설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358억. 데이터 센터를 신축한다. 계약을 맺었는데,
그 시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회사 상당히 중요한 회사거든요. 상당히 좋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있는 회사.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 관련, 데이터 관련된 그런 거, 뭐 플랫폼 구축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커져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최근에 공시 내용 중에서 그런 게 있는 회사들 상당히 좋다. 예. 오늘 나온 그 뉴스 중에서는, 종목 중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아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빠질 때 다 같이 빠지는데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든지 아니면은 그 ETF나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보틱스나 뭐 이런 게 좋다고 올라간다고 했다가 지금 갑자기 이게 다 빠지고, 그리고 근데 지금 철강하고 조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현재 올라가는 업종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이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지금 계속 파급 효과가 있어요. 중소형주에. 예, 다른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그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것도 좀 지나야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철강과 조선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주식들, 지금 CS를 하고 있는데, 많이 빠지고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도 잘 봐야 된다. 기회는 분명히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힘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스텝스.